그게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PD님 쫙 보여주세요. 자, 차기 대선의 양자 대결을 딱 봤는데 한동훈 42%, 이재명 36%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막강한 그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인데 36%예요. 한동훈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됐다? 2달이 안 됐다. 작년 12월 말에 했고 지금이 2월 초순이니까 아직 2월 10일도 안 됐죠. 그러니까 2달도 안 됐는데 한동훈은 42%, 이재명은 36%.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거 했거든요. 반신욕.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걸 갖다가 책을 갖다가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경마장에서 실적이 좋은 말이 이제는 늙어가지고 폐사되기 직전인데 데이터로는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아주 대단한 업적을 가진 그런 말로 보인다. 그런데 그런 말에 배팅하면 어떻게 된다? 돈 다 날린다.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요. 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저 36%도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1,000만 원이니 그래가지고 제가 찾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아니 경기도지사한테 월급을 얼마를 주길래 그렇게 허덕허덕하면서 모든 걸 다 그냥 샴푸까지도 법인카드로 쓰나? 경기도지사 월급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경기도지사의 연봉이 얼마다? 1억 4,500인가 돼요. 1억 4,500.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어요. 예컨대 밥값 같은 거 다 경기도지사가 공무한다라고 하면서 밥값을 내겠습니까? 다 법인카드로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샴푸며 산딸기며 산딸기를 좋아한대. 저는 그게 좀 의외였는데 왜냐하면 저는 안 봤는데요. 제 친구들은 산딸기라는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 때 산딸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근데 그 영화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산딸기라고 정윤이 주연이었나? 그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과일이 산딸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는 이재명하고 대비가 되는 순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대조가 되니까. 그 다음에 PD님 차기 대선의 양자 대결을 갖다가 이렇게 쭉 봐도 저런 식으로 나옵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더 인기가 있는데 50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는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30대예요. 30대는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삐까삐까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호남에서야 이재명 지지율이 높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한동훈하고 이재명이 47대 33이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잡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갖다가 받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득을 봤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더 힘을 갖다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총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당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어요. 40대 36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정당 지지도도 34대 27이고 그리고 총선 결과 기대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40이고 더불어민주당이 36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44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5예요.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이런데 경기 인천은 비슷하다.
서울은 그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다. 압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도층에서 그 국민의힘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보다 그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제3지대 그다음 그 무응답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온갖 꼼수를 갖다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총선은, 선거는 바람이라는 이야기 저희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뭐 출마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요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워 듣는 게 딱 있는데, 그 뭐야 오랜 기자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하는 이야기가, 정치부 기자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선거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거는 바람인데 지금 저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번 총선에 바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김기현으로 대표되는 여당과 이재명으로 그 대비되는 그 비교되는 야당이 거기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에이 뭐 둘 다 싫다 하는 사람은 둘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어떤 바람이 분다? 동풍이 분다. 왜냐하면 동풍이 분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풍이 훈풍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풍이 또 어떻게 붑니까?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남에서 호남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이고요. 강원에서 수도권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게 동풍이에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구리에서 막 그 엄청나게 또 구리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리가 제가 방위를 금곡방위를 했어요. 금곡방위 가려면은 그 구리에서, 구리 옆에 미금시가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남양주시로 된 것 같은데 옛날엔 그게 미금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잠실에서 그때 수송버스라고 하는 출퇴근 버스를 타고 구리를 지나가지고 미금시의 금곡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투방위 생활을 갖다가 했는데, 다시 말해서 구리 이쪽이 서울의 동쪽이에요. 근데 구리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일을 어디서 합니까? 강북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실로 오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인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 시장도 여러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방위할 때 그때 이제 중간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같은 방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튀김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장 제가 가봤어요. 그 가봤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몰릴 그런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대단하다. 저는 그 지형을 조금 아니까. 그런데 거기 사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서울로 출퇴근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왔길래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